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니어 대상 IT 강사를 위한 강사다운 이미지 메이킹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50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시니어 대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할까요? 일반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지만 시니어 대상 강의는 제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강사 과정을 들으면서 또 다른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따뜻해지는 통찰을 교육으로 전달하는 강사입니다. 현재 월드인재개발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온도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기업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고객 서비스 관련,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리더십, 코칭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대상 강의는 제가 또 재작년에 디지털 리터러시 자격증을 따면서 시니어 대상 강의를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린아 지원단 소속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또 처음 또 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사들은 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죠. 지금 이 강의가 또 제 요청이 돼서 또 방문할 수 있다면, 또 불러준다면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전혀 강의를 하지 않으시던 분이 이제 새롭게 디지털 스마트폰 이쪽으로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강사로 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강사 자격증은 땄고 첫 강의는 한번 해봤어. 이게 동료들과 같이 한번 해봤는데 단독으로 불러주는데 기회가 없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좀 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부르지 않는 강사는 어떤 강사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 담당자 아니면 담당자라면 지난번에 했던 강사를 다시 부를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다시 초청하지 말아야지. 다시 불러야지.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게 될까? 일단 첫 번째 실력 부족?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무엇이 중요할까? 일단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강사는 교육생들이 싫어해요. 교육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두 번째, 거만한 태도. 나는 거만하지 않은데, 나는 말투가 무례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달리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말투, 은연중에 하는 말투, 내가 서 있는 자세나 손동작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이 볼 때 불편하지 않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강사로서 우리가 강사로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로서의 적당한 복장인가. 근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교육생 입장에서 나 오늘 편하게 등산 갔다가 왔는데 이 복장하고 강사 복장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강사답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준비한 복장은요, 교육생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시 강의를 전달할 때라든가 강의 중에 교육생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뭔가 질문했는데 스킵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전달할 강의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교육생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순간부터 듣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운 게 없다라고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 사진을 제가 좀 올려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고요. 이 이미지만으로 신뢰가 가는 강사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이 네 분은 모두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1급 디지털 문해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같이 수료하신 분들인데 강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요.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강의 전문성이랄까 알려주는 내용의 이런 충실도는 비슷하다고 했을 때
어느 강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3번, 4번, 1번, 2번 오네요. 예쁜 브라우스와 예쁜 원피스를 입었는데 모르겠네요. 1번, 2번 선택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3번, 4번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크죠. 그래서 재킷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좀 가볍게 입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전문적인 강사 이미지, 전문성을 좀 잘 전달하고 싶다면 이 사진에 있는 분들처럼 재킷을 입은 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강생들의 반응도 비슷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그때 옷차림이 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말 인정받고 다시 선택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제를 강사다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변호사라든가 법률가 이름 받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냐면 강사다워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강사다운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강사의 비주얼 이미지 전략과 강사의 소통 이미지 전략 이렇게 좀 나눠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의 비주얼 이미지 전략입니다. 비주얼, 보여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으로 저의 상반신만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의 상반신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받으셨는지, 어떤 이미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성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문성이 있는 강사로 생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오기 전에 복장을 갖추고 머리를 손질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미지란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상, 모습, 인상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는 여러 과정에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영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말의 내용 7%죠. 가장 적죠.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이 7%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청각 요소가 38%, 시각 요소가 55%인데 그 말의 진위, 그 말의 신뢰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시각 요소, 청각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사의 말이 더욱 신뢰가 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각 요소, 청각 요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내면의 가치와 전하려는 말보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강사다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사다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강의한 지 지금 보시기에도 좀 제가 나이가 좀 연식이 있어 보이시죠?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정도 강의를 해왔는데요. 쭉 강의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강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강의가 끝났을 때 참 좋은 분한테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운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롱런 하는 걸 제가 또 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강사,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이미지, 그리고 편안하고 친절한 이미지,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강사의 이미지를 갖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강사다운 이미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브랜딩을 란 주제로도 강의를 하는데요. 이미지 브랜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서비스 강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서비스맨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도 제가 먼저 나서서 서비스를 하고
챙기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15년 정도 서비스맨으로 또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 몸에 또 잘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브랜딩이 되면 강사로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쉽게 여러분들 기억하니까요. 이왕이면 긍정적 이미지로 전달되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은 내 이미지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정말 강사다운 이미지인지 아니면 굉장히 좀 비전문가 같은 이미지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체크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자리 잡아서 이제 내 몸에 체득화가 되고 습관처럼 되고 일상처럼 돼버리면 그것이 강사 박정희, 강사 이미영 이렇게 떠올렸을 때 그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여. 그분은 굉장히 따뜻한 강사였어.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게 어느 딱 한 부분, 옷만 잘 입는다고 해서 옷만 깔끔하게 갖춰 입었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야. 꼭 그렇진 않아요. 일부를 차지하는데요. 외모를 갖추는 거. 그 외모에는 복장과 용모도 될 수 있겠죠.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피부, 손의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이고요. 그리고 표정은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태도, 욕구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도, 손동작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강단에 서 있을 때, 강의장 안을 움직일 때,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습관들, 그 다음 화술. 그 화술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5가지 중에서 이미지를 형성한 비주얼 요소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용모 이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표정이 가장 먼저 교육생들의 시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표정 그리고 복장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사진을 좀 봤는데요.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의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표정의 변화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사진인데 이 2분의 표정, 이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다가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미지 메이킹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바뀌셨을까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피부톤 바뀌기도 했지만요. 안경도 쓰시고 가장 큰 거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표정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맨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늘 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미소 지어라, 웃어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표정이 무뚝뚝했기 때문에 웃으면 사람들이 참 이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좋잖아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웃으면 다 이쁘고 웃으면 다 근사해 보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평소에도 미소 짓는 입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를 좀 올려야지 미소 지어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미소 지었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저를 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죠. 해피 바이러스.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막 에너지를 전달받잖아요. 미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미소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미소가 전달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은 미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들 분명히 좋은 미소를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친구 굉장히 잘생긴 얼굴,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서 신체 비율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잘생긴 남자에 뽑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왼쪽 사진만 우리가 봐왔다면 차은우 씨를 좋아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 있는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에 차은우 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지 않았을까. 박은빈 씨죠. 박은빈.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참 좋은 연기도 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이 표정을 더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사랑받는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모습, 웃는 모습. 근데 그런 웃는 모습이나 따뜻한 모습이 연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들의 표정이 강사님들의 강의에서 따뜻하게 좋은 기운으로 전달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한 표정을 짓기 전에 이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 서비스맨들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고객을 이해하고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인상학이라고 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얼굴을 보면 인상을 보면 일단 이마 부분이 깨끗하게 열려 있는 것. 그래서 이마를 가능하면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모든 복은 하늘에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준대요. 주고 이마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코를 통해서 이마에 복이 내려오면 그것이 코를 통해서 입에 당긴다고 해요. 그러면 입에 당기는데 담을 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엎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제2의 또 일을 또 찾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일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표정부터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입꼬리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 강의의 시작은 미소, 좋은 표정인데요. 저와 함께 발성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촬영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뭘 많이 했냐면요. 이걸 많이 했어요. 아, 에, 이, 오, 우. 절 따라해 주세요. 아, 에, 이, 오, 우. 예, 좋습니다.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표정을 지을 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목소리 발성에도 좀 도움이 됐지만 특히 첫 인상 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오우 하해히호후. 예, 좋습니다. 반복 한 10번 정도 화장실에 가서 하시고 강의 들어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소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마중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정과 더불어서 보이는 부분에서 헤어스타일과 화장, 복장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미지 메이킹은 보통 이렇게 아나운서답게 하거든요. 자, 아나운서들도 데뷔 초, 입사 초와 그리고 이제 뭐 뉴스도 맡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아나운서들을 볼 때 느낄 수 있는데요. 조수빈 아나운서의 이미지 메이킹 사진이 있기에 갖고 와봤습니다. 조수빈 아나운서, 아나운서들은 대체로 다 외모들이 좋잖아요. 좋은데 처음 데뷔 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프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 저 사람이 아나운서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부분 때문이었을까?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느 부분을 이미지 메이킹 했을까요? 네, 성형수술한 건 아니고요. 일단 헤어가 바뀌었어요. 헤어. 그래서 이마를 깨끗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사람 아나운서답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인상이 밝아 보여요.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옷이 바뀌었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색이 아니라 명확한 색을 쓴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루진 못하지만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서 나를 좀 더 돋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는 컬러도 찾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맨들은 내 비즈니스에, 내 일에 가장 효과적인 컬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색보다는 뭐 짙은 색을 쓴다든가, 그리고 컬러풀한 것보다는 무채색을 쓴다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나운서의 이미지 메이킹은 아나운서답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 강사의 이미지 메이킹은 강사답게 보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이미지 메이킹, 좀 전에 표정을 알아봤고요. 뭐 헤어스타일, 화장, 복장,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I에서요. 강사의 용모가 단정한 강사, 강사다운 강사, 그리고
강사답지 못한 강사를 생성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생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강사를 또 강사답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오른쪽처럼 생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어떻게 갖추는 것이 강사다운 이미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우리 남성분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이미지 메이킹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른쪽의 분을 보면 또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왼쪽의 복장과 오른쪽의 복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셔츠와 바지를 어떻게 입느냐, 신발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로 보이시죠? 그래서 일할 때는 왼쪽 복장이 적당하겠지만 오른쪽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나 외출할 때는 오른쪽 복장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호감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죠. 신뢰감을 주는 용모 복장 기준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사의 복장은 일단 청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강사다운이라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품격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냐면, 품격은 너무 많이 컬러를 많이 쓴다든가 액세서리를 많이 한다든가 빛이 난다든가 그러면 품격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품격이 생겨나요. 그래서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청결한 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세탁된 거 입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듬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하게 입는 거. 청결, 단정, 품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신 우리 강사님들 가운데도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입는 것이 옷을 잘 입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TPO 기억하세요? 옷을 입을 때는 복장 이미지에서는 TPO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TPO에 맞춰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옷차림을 알맞게 착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강사님들 가운데 강사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강사는 강사답게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사다워 보이는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야 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일까요? 등산복, 원색 등산복이라든가 어쨌든 등산복 같은 그리고 스포츠웨어 같은 느낌의 옷은 강의 현장에서는 피해 주시면 더 여러분들을 전문적인 강사로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남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복장 셀프 체크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만으로도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 왼쪽에 있는 남성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헤어는 어떠세요? 이마를 깨끗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셨죠? 가장 중요한 표정까지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은 어떠세요? 그렇죠. 겨울철이니까 스웨터 안에 셔츠를 깃을 올려서 입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겉에 재킷을 거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재킷을 입고 갔다가도 재킷을 벗어놓고 스웨터 차림으로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스웨터가 단정하게 입은 스웨터냐 대충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는 스웨터 안에 입은 셔츠가 소매와 깃이 나옴으로 해서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바지는 꼭 정장 바지는 아니더라도요. 단정한 면바지, 피해야 할 바지는 청바지예요. 청바지는 작업복이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출근할 때 IT 기업은 청바지도 입고 출근하기도 합니다만은 강사가 청바지 입고 강의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지는 면바지 아니면 정장바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은 우리가 구두를 신기도 하고 운동화를 신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입었을 때,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강사단 이미지인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별로 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헤어, 면도, 코털, 얼굴 기지, 손톱, 셔츠, 재킷, 향기, 바지, 벨트, 구두, 운동화인데요. 헤어는 말씀드렸듯이 이마를 깨끗하게 드러내놓는 헤어스타일로 뭔가 헤어 왁스라든가 젤이라든가 뭘로 살짝 끝부분을 톡톡톡톡 쳐서라도 만져주시면 훨씬 더 머리가 단정해 보이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머리에 뭐 바르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데 강의 있는 날만은 끝부분만이라도 왁스를 살살 발라서 만져주시면 훨씬 단정하고 고정되면서 아, 이분이 준비가 됐구나 라는 이미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리고 면도 필수고요. 아, 이걸 또 놓칠 수가 있는데 코털하고 귀지예요, 여러분. 귀지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걸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귀를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털어주세요. 저도 귀가 굉장히 노출된 헤어 스타일이거든요. 귀 뒤로 머리를 넘기다 보니까 귀가 노출되어 있는데 남성분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IT 이런 쪽의 강의는 가까이 다가가서 뭘 도와주거나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옆에 와서 도와주는 강사님의 귀에서 귀지가 보인다. 코털이 삐죽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저분하게 여겨지겠죠. 자, 그래서 그거 방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톱. 의외로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손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손이 많이 노출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제가 손톱에 네일을 했는데 좀 밝은 색으로 네일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네일 하게 됐어요. 원래부터는 네일 하는 거를 좀 안 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손톱이 자꾸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노화 현상이죠. 줄이 생기니까 손도 좀 초라해 보이고 이제 손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또 햇볕에 또 주근깨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손이 아무리 해도 깔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인을 따라갔다가 네일을 하고 보니까 네일에 집중이 되니까 손도 단정해 보이고 청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 관리, 그러니까 손톱이 길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니큐어나 뭔가 이걸 발랐다면 벗겨진 듯한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남성분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손톱을 길게 있는 거 그래서 단정하게 깎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손으로 많이 뭔가 제스처하고 또 가르쳐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 강사들은요. 등산 가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 꼭 장갑을 끼십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셔츠 재킷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킷을 입으실 때 재킷 안에 우리가 셔츠를 입거나 하는데 라운드 티셔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향수 하나 정도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향기는 내가 좋다고만 뿌려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담배 냄새 난다든가 뭔가 세탁을 잘 안 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바지 벨트는 뒤에 좀 사진이 나오니까 말씀드리고요. 좀 뒤에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헤어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죠?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두 분은 머리가 헤어가 올라가서 헤어를 올려서 이마가 깔끔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밝은 이미지로 보이고요. 왼쪽에 헤어를 가린 이마를 가린 헤어스타일은 좀 답답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벨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벨트를 너무 스포츠하고 넓은 벨트를 했다라고 하면 단정치 못한 인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정장 바지는 정장 벨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켓을 입을 때 이제 하나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재킷을 입었을 경우 저도 지금 재킷을 입고 앉아 있는데요. 저도 투버튼이에요. 보통 남성분들 투버튼이죠. 사진에서처럼. 투버튼일 경우 위에 버튼 하나만 잠그시는 거예요. 두 개 다 잠그면 답답해 보이고요. 두 개를 다 열어버리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킷을 입었다면 위에 단추를 잠그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살이 쪄서 안 맞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양해를 구하면 좋아요. 미리 수업하실 때 제가 좀 옷이 좀 그래서 재킷을 좀 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울 때는요. 옷을 벗을 수도 있거든요. 강의하다 보면 강의장이 답답하고 뭘 도와드리다 보면 막 열이 나고 땀이 나요.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안에 셔츠를
컬러가 있는,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라운드 셔츠 입고 하게 되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에 힘이 덜 생겨요. 그래서 재킷과 그리고 셔츠의 에리, 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좀 품위를 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운동화, 어떤 운동화를 신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오래 서 있으면 우리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꼭 구두를 고집하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운동화가 너무 스포츠화 같다라고 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정한 느낌의 로퍼나 스니커즈를 좀 추천드려요. 굳이 새로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강의 갈 때 신을 만한 것이 있는지.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바지 길인데요. 바지가 길이가 적당하면 훨씬 더 스마트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지금 바지 끝에 뭉쳐 있죠. 오른쪽은 단정하게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바지 길이도 잘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남성분들 복장에서 양말이에요. 이 양말이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목 양말을 신으셨거든요. 그리고 절대 정장 구두에는 발목 양말 신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발목 양말 이런 양말 신지 않아요. 발목 올라온 양말을 신거나 하고 집에 만약에 이런 양말이 있다면 집에서만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로퍼에는 차라리 페이크 삭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발만 걸치는 그런 양말이 있어요. 그런 걸 신어서 양말을 안 신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양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님들은요. 발목이 보이지 않도록 양말을 갖춰 신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성분들 볼게요. 여성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일까요? 마찬가지로 옷차림도 신경 쓰이시고 그 다음 화장, 그 다음 헤어, 그리고 손톱, 네일, 액세서리.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강사님의 지나친 액세서리는 오히려 강사님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어는 단정하게 손질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성과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마를 드러내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화장은 깨끗하게 화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눈화장, 마스카라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립스틱 한 가지만이라도 꼭 바르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여성에게 립스틱 메이크업은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액세서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손톱, 네일, 너무 과도한 네일이라든가 너무 긴 손톱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해요. 그 다음 셔츠, 재킷. 여성분들도 가능하면 저처럼 지금 재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입는 재킷 하나 정도는 따로 마련하셔서 그냥 강의 때는 여러 가지 딴 걸 챙겨 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에 블라우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듯이 블라우스에 재킷을 걸치는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는 예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강사다운은 뭐냐면 단정하고 깔끔하면서 전문성이 여겨지고 강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복장이면 좋아요. 지금 이 여성은 가디건을 입고 계시는데 가디건도 나쁘진 않지만 가디건은 잘못 입으면 늘어지거나 이래서 오히려 강사의 이미지를 다운시킵니다. 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향기, 냄새, 향기가 나느냐, 냄새가 나느냐 이 부분을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을 경우 있고 스커트를 입을 경우가 있는데 스커트 길이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커트 길이는 무릎 아래로 10cm 이상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숙여서 뭔가 작업하시거나 할 때 도와드리거나 할 때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성은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카메라에 보이실 텐데 지금 화면 밑에 있지만 작지만 보이실 텐데 저도 아침에 눈썹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눈썹이 얼굴의 어떤 중심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눈썹 그리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눈썹 앞부분부터 눈썹 끝부분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1번하고 3번이 거의 일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4번이 살짝 올라가지만 3번이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너무 내려가면 어떠냐면
좀 사람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코끝에서 눈 끝을 지나서 눈썹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 메이크업은 여러분들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가 지금 본인이 웜톤이냐 쿨톤이냐 대표적으로는 가장 큰 건 그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웜톤은 오렌지 레드 계열을 립스틱을 바르시면 되고요. 쿨톤이시라면 핑크 레드 계열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웜톤이다 쿨톤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재킷을 지금 현재 네이비를 입었거든요. 네이비면 무슨 톤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쿨톤이에요. 그렇다면 핑크 레드 계열이 적합하겠죠. 뭐 중간색을 썼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 오렌지를 발랐는데 오늘 입은 것이 블루야. 그럼 약간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화장 이미지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핑크 레드, 오렌지 레드를 잘 구분해서 나에게 맞는 내가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다면, 베이지색 상의를 입었다면 오렌지 레드 계열을 바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팁이라면 예를 들어서 틴트나 립스틱을 살 때 오렌지 레드 계열, 핑크 레드 계열, 그렇다고 아주 진한 레드가 아니라 살짝 레드기가 있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립스틱을 발랐을 때 생기가 생겨요. 우리 강사가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어떤 이미지냐면 강의를 하는데 생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을 바르면 훨씬 더 강사가 생기가 있어 보이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신발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미지를 좀 다운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여름철에 샌들을 신잖아요. 우리가 샌들을 신을 때 앞이 트인 샌들을 신을 때 이제 주의가 요해요. 이때 맨발로 신어야 되는 게 에티켓이거든요. 샌들은 발가락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킹을 굳이 신고 샌들을 신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타킹을 신을 경우에는 앞이 막힌 샌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뒤는 트여 있지만 앞이 막힌 샌들이 있죠. 이런 샌들을 선택해서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운동화를 신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남성분들 운동화도 말씀드렸지만 등산화 아니면 너무 스포티한 느낌의 운동화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복장, 그 다음에 용모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예요. 강의하는 현장 앞에 우리가 보통 스크린을 쓰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강의할 때는 스크린 쓸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에 서서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을 우리가 파워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잘 서서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 강사에게 무한 신뢰, 전문성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짝다리로 서 있거나 꾸부정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자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강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세우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벽에 붙어 서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자료를 참고해서 가끔씩 강의 전에 아니면 강의장에 도착해서 벽을 찾아서 벽에 등을 대고 양쪽 어깨를 대고 머리를 살짝 떼고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다리 발 뒤꿈치 이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슴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많이 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쪼그라져 모여 있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쫙 펴는 기회, 그 느낌 그대로 오늘 강의 현장에서 바로 서서 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주얼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강의를 하신 분들이나 또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10초, 10초만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정 해서 점검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멋진 강사다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전 거울 보기 10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강의 전 거울 보기 10초. 표정, 그리고 헤어, 화장, 상의, 하의, 신발, 손톱, 그
그리고 나의 자세 한번 거울에서 한번 스캔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